우리가 섹터를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볼 수 있고 업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때 반도체가 수출을 견인을 했고 뒤에서 자동차가 밀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0년 만에 사상 최대 우리 시장 매수가 들어왔다. 그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반도체로 약 13조 원, 두 번째로 매수한 건 자동차로 4조 4천억. 업황 측면이든 외국인 수급 측면이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인다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울 때 1998년 IMF 때 기업 평가하는 일로부터 해서 지금 25년째 금융시장에 있어온 이희건 대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동안 해외 증시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더욱더 침체되는 상황인데요. 국내 증시가 유독 해외 증시에 비해서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상반기 때는 유독 어려웠을 겁니다. 특히 미국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리면서 더 어려웠고요. 하지만 하반기는 미국이 한 번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니까 하반기는 점진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한 내년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후내년 또한 빨라지니까 올해 하반기는 점진적인 상승,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빠른 내년 후내년은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와 연동돼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6월 FMC 이후 6월 FMC에서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점도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연준 의원 19분이 올해, 내년, 후내년 기준금리를 얼마로 할지 연말 기준으로 점을 찍는 겁니다. 연준 의원 전체적인 컨센서스를 알 수가 있고요. 2024년도에 보면 상당 기준으로 5.25%, 그러니까 올해 금리를 한 번 인하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2025년은 거기서 1% 하락을 했고 2025년에서도 1%, 그러니까 내년, 후내년으로 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렇다면 우리 주식도 상승 속도가 빨라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상반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지났고 하반기 점진적인 상승, 내년 후내년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요. 또한 미국 금리 인하라는 것은 역시 미국 소비자 물가와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를 잠깐 보게 되면 2022년 6월 달에 9.1%로 워낙 높았다가 1년 만에 2023년 6월 달에 3.0%로 안정되나 싶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횡보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5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3%로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높은 물가가 임대료 물가입니다. 임대료 물가가 가장 높고, 하지만 임대료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또한 거는 소비지출 물가, 연준에서 가장 기준점으로 보는 물가도 5월 달에 2.6%로 안정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임대료 물가만 안정이 된다면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되면서 금리 인하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요. 임대료 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표시가 됐는 게 임대료 물가입니다. 5월 기준으로 5.4%, 물가 섹터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대신 하늘색으로 표시가 된 건 임대료 가격입니다. 임대료 가격 YOY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얼마나 높았는지 그걸 보게 되면 벌써 전년도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임대료 물가도 실질 임대료 가격과 수렴하기 때문에 임대료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정이 되고 미국 소비자 물가도 안정이 되면서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우리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난다.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일어날 현상이고요. 그렇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얼마나
빠르게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연방금리 선물입니다. 지금 7월 달이 금리 인하할 확률이 한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하할 확률이 상당히 낮고요. 대신 9월 달에는 한 64%, 그 다음 12월 달에는 94%, 그러니까 올해 9월 아니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9월 달에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12월 달에 일어날 걸로 보고요. 그러면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가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은 어렵습니다, 시장이. 하지만 분명하게 금리 인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걸로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시장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우리가 금리 인하를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는 겁니다.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것은 원화가 강세로 가고 우리 시장이 강하게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달러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2000년대, 2010년대 거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강달러 위치입니다. 이렇게 강한 달러가 위치를 할 때는 사실 우리 시장이 전통적으로 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러 약세를 기대할 수 있고요. 금리를 인상을 할 때는 돈을 더 준다 하면 그 나라에 돈이 몰리면서 화폐가 강세로 가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그 나라 화폐는 약세로 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로 접어든다면 달러가 약세로 가면서 우리 원화는 강세를 타고 상승을 한다.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보면 비싼 달러, 강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약세로 가면 손실이 납니다. 따라서 달러가 비쌀 때 매도를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원화라든가 이머징 화폐를 매수하게 되거든요. 이런 현상은 지금도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들은 항상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상황이 뭐냐고 하면 우리나라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3조 이상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이건 역대 사상 최대 매수입니다. 달러가 비쌀 때 비싼 달러를 팔고 약한 원화를 매수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외국인들은 두 가지 수익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환수익입니다. 환수익. 쉽게 말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1달러에 약 1,400원을 받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다가 원화가 강세로 갔어. 1달러에 1,000원이 됐을 때는 1,000원을 내고 1달러를 받아가면서 환율에서만 40% 수익이 납니다. 이처럼 지금 약세인 원화에 외국인들이 계속 돈이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외국인들은 환수익을 노릴 거고 여기에다가 두 번째는 자본 수익입니다. 자본 수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주식이 상승을 하거나 또는 채권에서 수익을 내는 이런 수익을 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돈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우리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장이 상승하면서 외국인들은 자본 수익을 노리고 그리고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환수익 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결국은 시장이 상승을 하고 원화는 강세로 간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직은 환율 측면으로 원화가 강세로 확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결국 시간을 길게 두고 본다면 달러는 약세로 가고 원화는 강세로 가면서 우리 시장은 상승으로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직은 환율에서 원화가 강세로 가기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측면을 잠깐 지켜보고 갈게요. 보면 8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게 강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기존 25% 관세에서 100% 아주 강한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반도체나 태양광에서도 25%에서 50%, 철강, 알루미늄, 리튬 배터리에도 25% 새로운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이렇게 관세를 매기는
그게 8월 1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강하게 중국에게 관세를 높였을 때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로 몰면서 대응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8월 1일 막상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약세로 움직인다는 것은 한중일, 삼국통화가 거의 동조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본도 같이 약세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까지는 이런 어떤 약세 흐름이 나오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하를 타고 강세로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세지만 결국은 여러분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상승이 나오고 그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나올 걸로 보고요. 그러면 위안화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계속해서 우상향 쪽으로 가죠. 이건 달러 대비해서 계속해서 약세로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8월 정도까지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출 걸로 보여지고요. 엔화 환율 한번 볼게요. 엔화는 달러당 160엔까지도 터치를 하면서 아주 약세로 갔고요.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에서도 수입자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삼국 통화를 본다면 전체적으로 최대 약세까지 가 있고 그리고 강세로 도는 시점이 8월을 지나가는 시점이고 우리 원화도 같이 강세로 돌고 주식시장은 좀 더 강하게 갈 걸로 보고요. 주식시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원화 환율입니다. 현재 달러당 1,400원 근처에 와 있는데 1,400원을 넘은 경우는 역사상 3번밖에 없습니다. 1998년 IMF,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2년 레고랜드 사태, 그 근처 왔을 때는 넘었지 그 이후에는 항상 강세로 가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고요. 지금 1,400원 언저리에 있지만 결국은 원화가 1,000원대로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대세 상승으로 나온 게 언제냐고 하면 여러분 2003년에서 2007년 이 지점입니다. 원화가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이때는 코스피 지수가 7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아주 대세 상승이 나왔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화가 1,400원 언저리 약세인데 내년 후내년까지 길게 본다면 강세로 가면서 대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해 놓으면 내년 후내년 결국 빚을 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이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떠오르는 태양이 보이실 거고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최근 부진한 주가에 가뜩이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금투세가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국내 주식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이 오게 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만하고 일본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금투세는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은 적용이 안 되고 예외입니다. 이런 시각을 놓고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금투세에 대한 충격이 약할 거고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강하게 나올 걸로 봅니다. 그래서 최근 제가 주가 흐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를 접쳐서 봤거든요.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쪽에는 코스닥인데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계속해서 위쪽으로 상승을 하는 점진적인 상승이 나타내고 반대로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금투세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걸리고 코스닥에서는 강하게 걸리기 때문에 한동안 금수태가 시작되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투자 전략은 코스피 대형주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고 코스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 1분기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측면까지 과거 상황까지 가면 볼게요.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1분기가 15조 7천억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과거 2009년대에 14조 이후 15년 만에 사상 최대 매수가 들어왔는데 과거 2009년 3분기 때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 때 지수를 한번 볼게요. 이때 지수를 보더라도 코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도에서도
코스닥 시장은 소외를 받았거든요.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올 때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소외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개인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검투세가 시행이 되면 더더욱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전략은 올해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코스피 시장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고요. 상대적으로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는 코스닥 시장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투세에 대한 것은 우려가 크지만 충분히 대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코스닥은 막상 시작되기 전까지는 비중을 조금 줄이는 전략 참고하시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수익이 있으실 겁니다.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주식시장 호조가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개선으로 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는 여러 섹터들이 있잖아요. 지금부터 하반기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섹터를 볼 때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를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업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 수출이 나오듯이 수출이 정말 잘 됐거든요. 그때 수출을 견인한 업종, 이 업종의 업황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보면 반도체가 수출을 정말 견인을 했고 그리고 뒤에서 자동차가 밀었습니다. 그래서 업황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자동차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볼게요. 상반기에 제가 외국인들이 20년 만에 사상 최대 우리 시장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때 보면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매수한 게 삼성전자 7조 9,900억 약 8조 원 매수를 했고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 3조 8천억, 세 번째가 현대차 3조 4,500억, 그리고 저기 7번 가보면 기아차가 또 1조 원 이상.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은 반도체로 약 13조 원. 그 다음 두 번째로 매수한 건 자동차로 4조 4천억. 따라서 보면 업황 측면이든 외국인 수급 측면이든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역시 반도체와 자동차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본다면 사실 2차 전지는 외국인들 미국 시장에서는 섹터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는 외국인 수급은 없지만 내년 자동차 업황이 대중화,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것까지 고려하고 그리고 내년 1월 1일 되면 핵심 광물도 이제 IRA 적용을 받거든요. 이런 측면까지 가신다면 하반기로 가면서 2차 전지도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따라서 업황적으로 보면 하반기에 관심 가지는 게 세 가지 업황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2차 전지. 이렇게 세 섹터 관심을 가지신다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팍팍한 삶 속에서 용돈이라도 조금 벌어보려고 시작한 주식 투자도 마음같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손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지금 현금 1억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요? 1억이 있다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상승의 핵심인 반도체를 40% 가장 높게 잡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외국인 업황 수급이 좋은 현대차 중심으로 20%, 그리고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괜찮을 것으로 보는 포스코홀딩스 20%, 그래서 대형주 80%를 담고 나머지 20%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업황 속에서도 코스닥, 특히 코스닥 중에서도 큰 돈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 매집을 한다든가 또는 주식으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큰 돈이 바뀌는 이런 종목 중심으로 20%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00% 구성을 한다면 충분히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실 겁니다. 아까 이제 코스닥은 하반기 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좀 좋게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기업보다는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공시라는 데 큰 영향을 받거든요. 최대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왔다.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인 시장이 어렵더라도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고요. 큰 돈, 그러니까 100억 이상 전환사채, 안전자산인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종목, 전환이 됐을 때 전환 가액과 주가가 비슷하다.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해야 수익이 나오거든요.
나오거든요. 요런 종목들. 사실 이런 공시에 보고 매매하시기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측면이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뭐 공시를 공부하신다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스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시를 공부해 보겠다는 분들은 저 이희건 경제TV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공시에 대한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